은하수에서 무수히 빛나는 별들은 춤을 즐기는 여신들의 광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신 하나가 아기를 요람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기가 요람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땅 위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우주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겨온 거죠. 태양계 제3의 행성 지구. 최근까지도 우린 기적의 별 지구가 생명을 낳고 기르며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태양계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생명과 우주 사이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은 연관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양계 끝 저편에는 수억 개의 작은 천체가 떠 있으며 태양계를 완전히 감싸고 있죠. 오르트 성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혜성의 고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오르트 성운에선 지금까지 수많은 혜성이 태어난 후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태양계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지구 쪽으로 오기도 했죠. 지구는 끊임없이 천체와 충돌해 왔습니다. 우주의 이 왕성한 활동이 생명의 역사에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산유량이 많기로 유명한 오클라호마주의 에임즈 유전. 지금 이곳에선 새로운 유전이 개발됐습니다. 에임즈 유전에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유정을 뚫었습니다. 이 유정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그려봤더니 어떤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정들은 이상하게도 원을 그린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이곳 땅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달리는 거대한 차량의 행렬.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특수 차량입니다. 진동장치를 지면에 힘껏 누르고 25톤의 힘으로 땅을 뒤흔듭니다. 이 지진파가 전달되는 형태를 조사하면 땅속의 미세한 구조를 X선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어서죠. 이 자료들을 근거로 컴퓨터가 숨겨진 지형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름 16km의 둥근 지형으로 천체가 충돌해서 생긴 크레이터입니다. 유정들은 땅속에 묻혀있던 이 크레이터를 따라 뚫려 있었던 것이죠. 북아메리카 전체에선 모두 17개의 유전에서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전과 크레이터 사이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클라호마 대학의 리처드 도노프리오 박사가 지하의 암석을 캐내서 분석해봤습니다. 땅속 깊숙이 크레이터가 있는 주변에선 바위가 잘게 부서져 있고 바위 자체에도 미세한 틈이 많이나 있었죠. 그렇다면 땅속에 얇고 넓게 퍼져 있던 석유가 이 바위들 틈으로 모여들어서 대량으로 저장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도노프리오 박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성 충돌로 지하의 암석이 부서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암석을 부수어서 각이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암석에 아주 큼직한 틈들을 채우려는 듯 막대한 양의 석유가 모여들어 대규모의 유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선 우주가 유전이나 가스전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유전 말고도 다양한 광선에서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서드버리로 세계 최대급 니켈 광산이죠. 해성 충돌의 충격으로 대량의 암석이 녹자 그 속에 들어있던 니켈과 구리가 모여들어 큰 광맥을 이룬 것이죠. 여기에도 네덜란드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브레데포트 크레이터. 지름이 약 300km인 이 세계 최대의 크레이터는 많은 금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캐나다의 카지웰 크레이터는 우라늄 광산, 독일의 리스 크레이터는 석탄, 러시아의 포피가이 크레이터는 다이아몬드. 이렇듯 다양한 자원이 크레이터로부터 얻어집니다. 현대 문명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지탱해주는 많은 광산이나 유전은 우주에서 날아온 혜성의 충돌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던 크레이터의 발견은 지구가 상상을 초월한 많은 해성 충돌을 겪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한 지각 변동이 계속되는 지구에선 이런 크레이터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탐사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마다 대략 5개의 새로운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구엔 과연 크레이터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캐나다 지질조사소의 리처드 그리브 박사 연구진은 최신의 자료를 기초로 크레이터의 위치를 충돌한 시대별로 기록했습니다. (4억 년) 전 대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크레이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대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만 해성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크레이터만도 169개. 그리브 박사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한다면 지구상의 크레이터 수는 5,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해성 충돌. 하지만 지구는 지금까지 빈번한 해성 충돌을 겪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의 일부분이죠.
말하자면 지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태양계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해성 충돌은 태양계의 운행에 속하므로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해성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성 충돌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생명은 최초에 탄생한 후로부터 그 위협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땅속에 잠들어 있는 지름 170km의 거대한 크레이터. (6,500만 년 전) 이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어낸 해성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룡 멸종 후에도 또다시 엄청난 충돌을 겪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200km엔 체사피크만이 놓여 있습니다. (1994년) 바로 이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그 지름은 약 85km. 충돌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의 일이었죠. (3,500만 년 전의 북아메리카). 열대 기후였던 이 시기엔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해서 해안선까지 밀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숲속에선 공룡 대신 코뿔소나 하마를 닮은 덩치 큰 포유류가 등장해 있었죠. 바다에는 20m가 넘는 고래의 조상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다시금 다양한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체사피크 지역에서 일어난 해성 충돌. 이 충돌이 그 당시 생명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와일리 포그 박사가 이곳의 지층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포그 박사가 주목한 것은 지층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의 화석입니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 직후로부터 1만 년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죠. 보통은 50종류 이상 발견되던 플랑크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플랑크톤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고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체가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그 박사는 그 충돌로부터